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바깥 날씨처럼 오늘 월요일장도 참 화창하게 시장이 문을 열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의 날씨는 참 서늘했습니다. 시장이 참 왜 이렇게 자꾸 밀려나게 되는 건지 코스피가 261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면서 마감을 했고 특히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86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물가지표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시장의 행보가 또 보이는 가운데서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특히나 오늘 좀 많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급락장에서는 또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이 최선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이렇게나 시장이 힘들 때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의 기회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면 또 여러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전부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중국 소비주, 5G, 성장주, 윤정부 출범, 정책주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오늘장에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떨어지고는 있지만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부분이 어느 쪽일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마감이 됐을 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 또 중국의 도시봉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비중이 높은 관련 종목들이 또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조명을 해볼 부분과 또 지금의 현 상황도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5G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트리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발 뉴스가 나온 이후로 상승 계단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밟아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또 의심의 여지 없이 연속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또 정책적 모멘텀까지 타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키워드처럼 저희가 정책주도 계속해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정책주도 한번 다뤄볼 거고요. 이 속에 보시면 여러분의 포트 속에서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내드릴 오늘의 공략주 키워드도 숨어 있습니다. 공략주까지 오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소개해드린 공략주 오늘 기준 수익률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공략주 상위 10개인데요. 한국항공우주가 53.70%로 1위 자리 챙겨가고 있고요. ISC 보시면 22%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동진세미캠 19% 훨씬 넘은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자, 다음은 노란톡 단기 공략주 확인해 볼게요. 성광밴드가 14% 담아내고 있고요. 휴니드 25% 쌓아올린 모습 확인됩니다. 2로오는 32% 확인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탄력 있고 단단한 종목들 오늘도 여러분 포트에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전략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는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참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 그 대응 전략 톡톡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흔히들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은 마음을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월요일에 전문가님이랑 방송을 하니까 월요병이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월요병 퇴치사 네. 백종국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도 월요병을 한 번에 퇴치해 주시죠.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라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시장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에서 포기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만큼 11일 미국 CPI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지수의 어느 정도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CPI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 전까지는 좀 어려운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것이 맞고요. 지금 잘 견디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자, 월요병 퇴치사 백종국 전문가님과 오늘 또 본격적인 주식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면 QR코드가 나갑니다. 이 QR코드를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 드릴 거고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 이야기 풀어볼게요. 전문가님, 먼저 시장의 큰 틀을 좀 잡아주세요. 시장에 희망이라는 게 있나요? 네, 당연히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네.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굉장히 큰 하락,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의 그러니까요. 하락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어렵다라는 네.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지금은 어느 정도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확하게 수치를 네, 알고 계시지는 못하니까 네. 대략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물컵으로 따지면 네. 거의 없다. 물컵 안에 물이 네.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 정도라고 하면 아마 2천도 깨졌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30% 굉장히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약 27%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금융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최근에 강한 매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밸류에이션적인 면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PER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약 37%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1975년 이후로 세 번째 가장 큰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줬었던 건 블랙 먼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는 게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맞고 오히려 그 시점에서 더 빠졌나요? 아니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을 동반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역대급이란 수식어가 붙었죠. 네, 그만큼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떨어졌죠. 그렇죠. 종목 자체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반등의 여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11일 날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치만큼의 수치만 보여준다면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증시도 워낙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고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괴로운 것은 맞습니다만 맞아요. 지금 시점을 잘 버티고 분명히 산순 구간 나올 때 수익을 잘 챙겨 가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분명히 희망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주 잡아보고 또 시장 전략 세워야 하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실시간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소식 또 더불어서 중국의 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오늘장에서 소비주의 출렁거림이 좀 거셌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소비주의 흐름을 먼저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악재가 나온 것은 맞고요. 단기적인 충격은 어느 정도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이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시안 게임이 연기가 되었고 거기에 중국이 계속해서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극단적인 봉쇄로 인해서 4월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 2020년 6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7%의 증가밖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봉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 악재가 이미 터져 있고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제는 당연히 봉쇄가 어느 정도 풀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의 소비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소비주들에 대해서 지금 악재가 터진 것은 맞습니다만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는 태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매수 기회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관망하는 쪽 매도를 하는 포지션보다는 관망하는 쪽이 낫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규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들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네.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저는 홀딩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안게임 연기에 대한 부분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오늘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두기 완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봉쇄가 완화가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렁거림은 좀 있지만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보유자분들의 전략까지도 홀딩 의견 주셨고 악재는 맞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감안해 본다면 이제는 활성화될 부분 좀 호재를 찾는 데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같이 전략을 세워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든든한 매수 전략 세워 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5G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쪽은 좀
조심스러워요. 잘 간다고 하다가도 기대치를 이렇게 뭔가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그런 섹터라서 약간 겁이 나는데 좀 약간 원초적으로 지난주에 어쨌든 이슈가 나왔으니까 네, 지난주에 맞습니다.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자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들어가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홀딩을 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삼성전자 1조 원 수주건이 굉장히 크게 네, 이슈가 맞아요. 됐고 관련해서 5G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5G 관련주들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유를 살펴보자면 수주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정책적 이슈도 동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올해 5G 특화망 시장을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수주 이슈와 함께 정책적인 이슈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최근에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더 누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저는 신규 진입도 상당히 좋다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주 같은 경우에 당연히 4차 산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내일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정부 쪽에서도 아무래도 기반을 다지는 5G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그 건이 삼성전자의 1조 원 수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재개되었다는 부분이 확실하게 나온 만큼 지금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책적인 이슈까지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5G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긴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난주 그리고 오늘 올랐어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거쳐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낮은 부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의 실적은 상당히 큰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 그러한 부분보다 오히려 성장성 쪽을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려웠던 장인데도 불구하고 5G 관련주들은 굉장히 또 강한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주셨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 홀딩하는 게 좋고 여기에 정책적 이슈도 겹쳐져 있어서 추가적인 수익 더 누려볼 수 있다라고 또 의견 주셨고요. 또 신규 진입까지도 누려볼 만하다라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값진 종목들 또 잡아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면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루온이라는 종목도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또 탄력적인 수익 받아가셨을 텐데 이 이루온이 또 5G 관련주잖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이루온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론 같은 경우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상승을 오늘도 이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 유무선 통신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수주권의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살펴봤을 때 5G의 주도주, 사실 대장주로 불릴 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론 같은 경우 저희가 5월 4일 날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좋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는 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고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은 충분히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추세 상승 그리고 5G가 가지고 있는 수주 이슈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론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재진입 시점이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당연히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도 5G 관련주 한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굉장히 다른 크다라고. 종목을 네, 노란톡방에서 맞습니다. 소개해 네.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좋은데요. 자, 그러면 또 이 종목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 꼭 잡아가셔야겠네요. 이론까지 리뷰를 해주셨는데 수혜주, 5G 수혜주가 확실하고 또 대장주라고 불릴 만큼 상승 재료가 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또 진입 시점까지 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전략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보시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제 신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정책주 강했어요. 그 중에서도 원전주가 네, 정말 맞습니다. 강했고, 한 근 2주, 한 2, 3주 동안 정말 계속해서 정책 관련주, 정책 모멘텀 타고 정말 강했는데 네. 지금이라도 꼭 진입을 해야 될 정책주는 뭘까요? 사실 정책과 관련돼서 많은 정말 많잖아요. 많은 것들이 지금 노출이 좀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현재 정리되어 있는 것을 좀 업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건설과 원전, 수소 그리고 조선해운, 우주항공과 철도, AI 등이 있는 것 정말 같습니다. 많네요. 사실 너무 많은 정책들이 있고 그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크게 움직이다 보니 사실 어떠한 정책주가 내일 오른다라고 정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업종들을 제가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건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원전과 수소, 우주항공과 AI 쪽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섹터, 관심에 둬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업종들 중에서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슈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업종들 중에서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종목들, 너무나 많은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택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업종은 좀 추려드렸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종목을 좀 고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 종목들 골라서 여러분께 장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또 많은 국책 과제가 있는 만큼 또 신정부가 출범을 할 때 정책 관련주로 묶인 섹터가 워낙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래도 꼭 요거만큼은 눈여겨봐야 된다 하고 5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건설, 원전, 수소, 우주항공 그리고 AI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많은 섹터들 중에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세세하게 종목을 포착해 드리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이 또 짚어주신 종목이 2가지가 있죠. 또 짚어주신 종목이 성광밴드와 휴니드예요. 이 중에서 휴니드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 갈까요? 휴니드 같은 경우에 방위산업용 무선 전송 장치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드론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드론에 들어가는 무선 전송 장치를 이 업체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UAM 관련주로 묶여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드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UAM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슈를 동반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상승 그리고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십자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할 것이 아니고 홀딩하고 계시면 분명히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책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니드 같은 경우에 긴 관점,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지금의 이슈, 상당히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신규 진입도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두되 길게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UAM 관련주로 휴니들을 노란톡방 안에서 또 탄력적인 수익 얻어갈 수 있도록 또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내일은 조정이 예상되지만 하지만 홀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전략 세워주셨고 재차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고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가님과 또 전략 세워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든든한 매수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탄력적인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또 마지막으로 내일장 플레이리스트에 당장 담아야 할 종목도 굉장히 탄력적이죠. 내일 뭘 담으면 또 계좌에서 빨간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수익 내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종목들 좋은 움직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선은 이미 끝났지만 사실 굉장히 큰 선거가 하나 더 남아 있죠. 바로 네, 지방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도 보면 기일도 보면 6월 1일 날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쯤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실 정치 관련주라고 한다면 저는 긴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진 않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치 관련주들도 분명히 매수 시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쟁 관련주들 그동안 좋은 움직임을 가졌던 그러한 종목들도 내일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는 정책 관련주, 그중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짚어주셨는데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좋은 움직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전쟁 관련주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탄력적인 관련주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세세한 종목들까지 매수 전략 함께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 7 4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또 오늘장 마감 시황과 이슈도 한번 쏙쏙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슈를 살펴드리면서 잡아드리는 종목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또 짚어드리는 종목들은 당장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오늘의 공략주는 여러분 포트에서 든든한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단단한 중장기적 공략주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1월 6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53.70%로 아주 또 단단한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탄한 종목들 지금부터 챙겨가시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자, 여러분 포트 속에서도 든든한 저력을 발휘할 오늘의 공략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공략주 얼른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인터넷 포털 업체인데요. 인터넷 포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털 사이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앵커님은 포털 사이트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포털 사이트요. 네.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포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포털? 정확하게 네, 포털. 혹시 게임에서 보는 포털, 어딘가 이동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그 포털이 포털이 네. 정문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 뭔가 뭐랄까 큰 정문, 웅장한 정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와 하는 큰 정문. 네, 맞습니다. 정문을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는 사이트, 문 같은 사이트가 포털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을 할 때 어떠한 것을 통과하는 중요한 사이트, 중요한 입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큰 포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에서도 굉장히 큰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그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 뭐 동영상 스트리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회사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포털 사이트, 이 1위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말 기준으로 자회사가 무려 133개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무려 133개라는 것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인데요. 충분한 사업 기반,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의 개수도 뭐 133개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4가지 분류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한다면 혹시 네이버가 가장 큰 수익원을 가져가는 거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정답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지금 종목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건가요? 사실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대부분 종목을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가님이 제가 질문을 역으로 하고 나서 너무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단은 아닌 거죠?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서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맛집을 찾거나 아니면 옷을 찾거나 아니면 어디 갈 장소를 찾을 때 당연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광고 같은 경우에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 2가지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들어가는 그런 광고가 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고 검색 광고가 거의 대부분의 수익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디스플레이 광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광고 경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장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 검색 광고가 9.3%의 성장을 좀 가져갔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무려 20%가 넘는 성장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서치 플랫폼 자체에서 디스플레이 광고가 굉장히 실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장,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치 플랫폼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크게 좀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올해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실적 자체가 성장률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만 시장이 예상한 실적에는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광고가 어느 정도 침체가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1분기 자체는 광고에 대해서 비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 광고에 대한 광고의 성수기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1분기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여줬지만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정도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커머스 사업인데요. 커머스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부분을 커머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빠른 배송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자체 포털 사이트에서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체명이 들어간 그렇죠. 네, 땡땡땡 스토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업체가 기존의 스토어 거래액 대비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신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신규 버티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스토어부터 쇼핑 라이브, 장보기, 선물하기 등이 예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버티컬 서비스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거래액이 무려 78%가 증가한 1조 2천억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스토어보다 영업이익률이 약 2% 높은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영업이익률의 개선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토어도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신규로 되고 있는 버티컬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핀테크 부분입니다. 핀테크는 단순히 금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자체적인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는 것, 전체 거래액 대비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커머스에 대한 성장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핀테크로서 중간에 마진을 또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체적인 결제 수수료를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커머스에 대한 거래액 한 21조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의 수수료만 해도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머스에 대한 매출 비중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핀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핀테크 같은 경우 1분기에 64%의 성장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핀테크 같은 경우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사실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좀 생겼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보험 쪽에 규제가 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인데 규제까지 완화가 된다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로 변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바로 콘텐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유는 성장성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웹툰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AU, 웹툰의 한 달 외 MAU가 7,200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MAU라고 한다면 한 달 동안 그 서비스를 이용한 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인구수를 넘어서는 7,200만 명이 지금 이 회사의 웹툰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당연히 해외에서도 웹툰을 보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건데요. 5천만 인구인데.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 북미 지역에서 이 웹툰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장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것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웹툰도 좋지만 웹소설에 대한 성장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인수를 했는데요. 와패드의 MAU가 9,400만 명, 사실 웹툰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이용한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도 40%가 넘는 성장을 보여줬는데 올해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20% 이상을 콘텐츠를 통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웹소설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와패드에 대한 인수가 작년에 끝이 났지만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웹소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정상화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20% 이상의 성장성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만화라든지 소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보는 TV도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사실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라이브 방송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두 개 회사와 손을 좀 잡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이브와 Y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누구를? 하이브요? 네. BTS죠? 네, 방탄소년단. BTS는 사실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그쵸.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툰이 국내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북미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BTS를 통해서 당연히 좋은 성장,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팬클럽으로 구성되어서 MD 제품을 구매하는 위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위버스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 방송과 겹쳐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BTS가 이 제품 좋아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창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콘텐츠 매출 또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콘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발판이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성 크게 네 가지를 모두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성장성은 사실 20%, 30%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수 조정이 일어났을 때 성장주들의 조정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성장주들의 강한 하락이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성장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조정을 보였던 첫 번째 이유는 사실 규제라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미국의 긴축 금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톡방 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초반에 눈을 좀 많이 안 마주치신 것 같은데 기분 탓인 거죠? 아닙니다. 아닌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로는 인터넷 포털 업체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133개의 자회사를 가진 무한한 사업 영역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죠. 그중에서도 크게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이렇게 4개의 사업 영역을 짚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정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 포인트와 함께 지금 꼭 주목을 할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의 조정이 좀 불안하다 싶으시다면 괜찮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수 전략 세워가시고 안정적인 3타점 잡아가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은 28%의 성장, 영업이익은 9.1%의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1850%, 사실 말이 안 되는 영업 당기순이익을 보여줬는데요. 이유는 일본에 있는 라인에 대한 지분,
그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장 그래도 충분히 가져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1분기 실적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는 매출 23%의 성장, 영업이익이 5%의 성장을 좀 가져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예상한 치만큼 나왔지만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시장이 예상한 만큼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 조정을 좀 더 크게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광고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핀테크, 콘텐츠 분야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광고의 성수기로 들어가는 2분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 대비로 자본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라인에 대한 매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주 시원하게 다 공개를 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 활동으로 보면 계속해서 현금 잘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 부분에서도 적절한 투자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 활동으로 부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가 133개라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그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 그리고 유보율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사업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매출액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부분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틈틈이 이렇게 종목명을 시원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사실 매수 타점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차트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있고 나서 수익이 나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하자마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하락으로 현재는 박스권의 하단 그리고 추세의 하단에 좀 내려와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지금이 무조건 반등 구간이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 맞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적이나 지금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더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평선의 지지라인은 사실 모두 다 무너진 상태이고요. 현재 박스권이라고 제가 표시하는 부분에 현재 그 부분도 사실 이탈한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라인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떨어지는 칼날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35만 원의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라인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추세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영업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수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종목 자체도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만 분명히 반등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한번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보자. 잡지 말라고 하지만 이건 잡아도 되는 칼날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차트 분석도 꼼꼼하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종목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성장성, 재무 차트를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 드리면서 이유 있는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수 타점, 매수 전략 잘 잡아가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포트에 또 든든한 수익 내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마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의 시작, 저 백종국 전문가님과 든든하게 채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교차가 15도씩이나 또 차이가 나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그렇다고 하니까 외투 꼭 챙겨 다니면서 컨디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